예, 저는 이인규 전 중수부장의 그 회고록 나는 검사다. 예, 그리고 누가 노무현을 죽였는가 이 부제가 붙은 이 책에 이인규 전 중수부장 이인규 변호사가 진술한 내용들이 사실에 가깝다고 저는 느낍니다. 이인규의 주장인데 당시 검찰은 제가 아침에 소개해드린 그런 여러가지 노무현과 그 일가 권양숙, 노건호 등의 비리와 관련해서 노무현을 기소해 공소를 유지하고 유죄를 받아낼 충분한 물적 증거를 확보했었다. 이인규의 주장입니다. 당시 중수부장. 다만 노무현이 부엉이 바위에서 스스로 몸을 던져 극단적 선택을 해서 사망하는 바람에 공소권 없음으로 처리됐을 뿐이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 당시에 이인규 밑에서 대검 중수 1과장, 제일 그 수석과장에 해당되죠. 바로 우병우였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때 민정수석을 했던 바로 그 우병우가 노무현을 직접 수사한 검사입니다. 이 노무현과 박연차의 대질조사를 우병우가 요구를 했어요. 말이 다르니까. 그런데 이것을 노무현이 거부했습니다. 그러자 조사를 마치고 두 사람을 대면하도록 했어요. 근데 그 대면 자리에서 대통령님 우짤랐고 이럽니까? 아, 저도 감옥 가게 생겼어요. 감옥 가면 통방합시다. 뭐 이런 대화가 오갔다고 이인규는 기억하고 회고록에 썼습니다. 또 노무현이 이 부장 시계는 뺍시다. 쪽팔리잖아. 난 이거는 노무현이 이 발언을 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라고 생각한다는 말씀을 제가 아침에 드렸어요. 제가 노무현을 처음 만났던 거는 1989년쯤 됩니다. 제가 민주화 운동을 할 때 같이 민주화 운동을 하는, 저보다는 나이가 몇 살 많았으니까, 그러나 민주화 운동의 경력으로는 저보다 한참 후배죠. 그래서 그냥 민주화 운동을 하는 한 동료로 제가 만났던 것이 1989년이고 그때부터 노무현이 대통령 후보, 민주당의 대통령 후보가 됐던 2002년 5월, 6월까지는 제가 노무현을 만났습니다. 그 후에는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3년 가까이 노무현을 이리저리 알고 지냈던 사이죠. 그런 저의 노무현에 대한 저의 그 느낌을 제가 말씀을 드렸죠. 이 사람은 적어도 자신에게는 정직하려고 하는 사람이다. 그리고 아주 소탈한 사람이다. 그래서 노무현이 이 피아제 시계, 2억이 넘는 피아제 시계를 권양숙이 박연차로부터 받았다는 부분을 이제 수사 과정에서 알게 됐겠죠. 또는 그 전에 알고 있는데 수사 과정에서 그것이 확인이 됐든지. 그러자 노무현이 이 부장 시계는 뺍시다. 쪽팔리잖아 라고 말했다고 이인규가 지금 책에다 썼는데 저는 노무현이 실제로 이런 말을 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왜? 노무현의 성격상 진짜 이거 쪽팔렸을 거예요. 진짜 쪽팔렸을 거라고. 그 다음에 시계와 관련해서 지금 이인규는 굉장히 중요한 그 진술을 하고 있습니다. 이 회고록에서. 이명박 정부 때 수사가 이루어진 것 아닙니까? 2009년이니까. 그때 당시 청와대에 민정수석 하던 사람이 정동기라는 사람인데 그 당시만 해도 민정수석실이 검찰의 주요 수사를 거의 대부분 다 보고받고 조율하고 막 그럴 때입니다.
청와대 정동기 민정수석이 4월 10일께 그 중수부장 이인규한테 이렇게 말했다고 지금 이인규가 주장하고 있어요. 뭐라고 그랬냐? 노무현을 불구속하되, 불구속 기소라 이거죠. 기소를 안 할 수는 없으니까 노무현을 불구속하되 피아제 명품 시계 수수 사실을 언론에 흘려서 도덕적 타격을 가하는 것이 어떠냐, 이렇게 말을 했다는 겁니다. 이인규가 이 사람이 아주 강골이에요. 특수통 검사 중에서도 아주 강골로 소문났어요. 이 사람이 수사에 간섭하지 말라 이렇게 거부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4일 후 국가정보원 쪽에서도 찾아와서 그 노무현은 불구속하되 그 피아제 시계 그거 받았다고 하는 것은 언론에 흘려서 도덕적으로는 노무현을 좀 더 이상 꼼짝 못하도록 하는 게 어떠냐, 뭐 이런 비슷한 요구를 했다는 거예요. 그때도 이인규는 수사에 간섭하지 말라. 이인규는 노무현을 기소해서 유죄받을 자신이 있었기 때문에 쓸데없는 간섭들 하지 마라 이렇게 거부했다고 회고하고 있습니다. 자, 이인규의 주장이 거짓이라면 지금 정동기, 이명박 정부 때 정동기 민정수석은 심각하게 지금 명예를 훼손당한 것 아닙니까? 가만히 있을 리가 없죠. 가만히 있을 리가 없죠. 지금 이인규는 자신의 이 회고록에서의 주장이 거짓이라면 바로 사법 처리를 당할 아주 위험한 발언을 지금 회고록을 통해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시점에 이인규가 그런 위험을 무릅쓰고 거짓말을 해야 될 이유가 하나 없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 회고록에 나와 있는 이인규의 진술의 그 구체성이라든지 또는 제가 아는 노무현의 성격이라든지 또는 제가 아는 이인규라는 사람의 성격을 보건대 사실에 가깝다. 거의 사실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이인규가 이 책에서 누가 노무현을 죽였는가, 이게 핵심 아닙니까? 제가 보기에 이인규는 문재인이 노무현을 죽였다. 문재인의 무능과 무책임이 노무현을 죽였다. 이렇게 주장하고 싶어 하는 것 같습니다. 문재인이가 노무현이 죽고 난 다음에 뭐 정치판에 슬그머니 들어오는데 그때 그 자신의 정치 입문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쓴 책이 운명이라는 책입니다. 자기는 정치하고 싶지 않는데 정말 운명처럼 정치판에 끌려 들어오게 됐다, 뭐 이런 취지의 주장을 하기 위한 책이 운명인데, 이 책에서 문재인이가 뭐라고 썼냐? 검찰이 박연차의 진술 말고는 아무 증거가 없다는 것을 거듭 확인할 수 있었다, 이렇게 써놨단 말이에요. 문재인이가 자기 책에다가. 근데 이걸 가지고 이인규는 뭐라고 주장하냐 하면, 문재인이가 운명에서 박연차의 진술 말고는 아무 증거가 없다는 것을 거듭 확인할 수 있었다고 썼다. 이자는 검찰 수사를 전혀 모르기 때문에 이런 말을 쓴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인규는 문재인이가 변호사로서 검찰 수사 기록을 하나도 보지 못했고 검찰과 접촉해서 수사 내용을 파악하려는 시도조차 하지 않았고 의견서 한 장 낸 적이 없다, 변호사로서. 그래놓고 무슨 근거로 박연차의 진술 말고는 아무런 증거가 없었다고 이렇게 주장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 이렇게 문재인을 비판하고 있는 겁니다. 변호사로서 문재인이 검찰을 찾아와 검찰의 솔직한 입장을 묻고 증거관계에 대한 대화를 통해서 사실을 정리해 나갔더라면, 아, 그건 사실이 아니야, 오케이, 여기까지 인정할게, 이런 식으로 했다면 노무현을 죽음으로 내몰지는 않았을 것이다. 문재인의 무능과 무책임이 결국 노무현을 죽음으로 몰고 갔다. 문재인은 변호를 받지 말았어야 했다. 그러면서 이인규의 주장은 이렇습니다. 문재인이 노무현의 죽음 위에 거짓의 재단을 만들어서
대통령이 됐다. 자, 이 책의 목적이 어디 있는지 여기서 분명해집니다. 이 책의 목적은 문재인을 노무현을 욕보이려는 게 아니에요. 노무현을 욕보이려는 게 아닙니다. 아까 제가 이거 사실일 거라고 믿는다라고 했던 대목 다시 봅시다. 2부장 시계는 뺍시다. 쪽팔리잖아. 이 얘기는 사실 노무현을 모욕 주거나 조롱하는 대목이 아닙니다. 인정할 거 확실하게 인정하고, 야 이거 쪽팔리잖아 사나이끼리, 야 이건 좀 빼줘. 특수통 검사들은 이런 식으로, 그것도 대통령을 지낸 사람이 이런 식으로 나오는 데 대해서 그렇게 기분 나빠하거나 그렇지 않아요. 뭐 통 크게 뺄 수 있는 거죠. 아니 뭐 그거 뭐 오케이 빼줍시다. 대신에 이건 인정하세요. 이럴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대목은 노무현을 조롱하기 위해서 이인규가 쓴 것으로 저는 느껴지지가 않습니다. 이인규가 이 책을 쓴 진짜 목적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진짜 목적은 문재인이 무능하고 무책임해서 노무현이 죽게 됐고, 그런데 정말 사악하게도 문재인은 친구이자 상관이자 동지였던 노무현의 죽음 위에 거짓의 재단을 만들고 그걸 딛고 일어서서 대통령이 된 사악한 자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인규의 이 회고록의 표적은 문재인입니다. 슬픔과 원망과 죄책감을 부추기는 의식, 운명이라는 책 발간을 통해 검찰을 악마화하고 지지자들을 선동했다. 자신의 정치적 목적을 위해 동지여 친구인 노무현의 안타까운 죽음을 이용했다. 노무현이 생을 마감하자 좌파 성향 언론과 민주당 정치인들 돌변했다. 검찰의 모든 비난의 화살을 돌렸고 느닷없이 노무현 정신을 입에 올리면서 앞다투어 상주 코스프레 대열에 합류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자, 더불어민주당 쪽에서는 아주 격앙된 반응이 나오는데 이것도 제정신들이 아니에요. 한민수 대변인은 이인규가 회고록을 통해서 노무현 전 대통령과 문재인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하는 망언을 쏟아내고 있다 이랬습니다. 또 일방적 주장으로 항변할 수 없는 고인을 욕보이는 건 부끄러움을 아는 사람이라고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이다 이랬는데,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책의 진짜 목표는 이미 죽은 노무현이 아니에요. 무능하고 무책임하게 짝이 없고 그러면서 사악하기까지 한 살아있는, 항변할 수 있는 문재인을 상대로 해서 이 책을 쓴 겁니다. 그러니까 이자들은 이인규의 이 책이 누구를 겨냥하는지도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 문재인은 살아있고 항변할 수 있고 허위사실 유포로 명예를 훼손했다고 이인규를 고소할 수 있는 자예요. 고소하라 이거예요. 이인규의 주장이 거짓이면 고소하란 말이에요. 노무현은 죽어서 고소할 수 없으나 그의 가족들은 고소할 수 있잖아. 권양숙은 고소할 수 있어요. 이인규를 사자 명예훼손으로도 고소할 수 있고, 또 권양숙을 지금 직접 언급했으니까, 노건호를 직접 언급했으니까 노건호건 권양숙이건 이인규를 상대로 고소하라고. 사실인지 아닌지. 문재인이도 쫄따구들 시켜갖고서 공격하지 말고 직접 나서서 고소하란 말이에요. 그래야 법정에서 만천하에 누가 거짓말을 하는 것인지 밝힐 수 있을 거 아니냐고. 이인규는 문재인이가 노무현의 변호사이면서 노무현이 죽기 일주일 전에 코빼기도 안 보였다. 무책임하기 짝이 없다. 문재인이가 사실상 노무현을 죽인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으니 그게 거짓이라면 매일매일 면회하고 매일매일 노무현을 체크했다면 증거를 가지고 고소해라 이 말이에요. 이인규 감옥에 집어넣어라 이 말이에요. 당시에 사실관계도 제대로 모르는 이 초선 국회의원들이나 앞세워가지고 이인규를
인신공격하고 매장시키려고 하지 말고 메시지를 더럽히려고 메신저를 욕하지 말고 직접 문재인이 나서라 이 말이에요. 직접 고양숙이 나서라 이 말이에요. 이인규는 지금 조사 나를 고소해라. 내 말이 거짓이라면 고소해라. 법정에서 밝히자. 내가 거짓이라면 나 감옥 가겠다. 이런 각오로 이 책을 썼어요. 지금 뭐 여기 나오는 한민순이 뭐냐 하는 것들이 당시 사정을 알아요? 이런 애매한 자들을 앞세워서 메신저를 오염시켜서 메시지를 꺾으려고 하지 말고 최소한 두 사람 피아제 시계를 받아서 노면을 정말 쪽팔리게 만든 권양숙이 직접 사실이 아니면 직접 이인규를 고소하란 말이에요. 또 무능하고 무책임하기 짝이 없는 데다가 사악하기까지 한 것으로 지금 규정되어 있는 문재인이가 직접 나서서 이인규랑 싸우란 말이에요. 자신 있으면. 딴 놈들 나서지 말고 허접하게. 천철 살인이었습니다.